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호 뉴스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458명으로 사흘 연속 400명대를 이어가면서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수칙을 발표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추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들을 고려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8명으로 나타나 사흘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을 웃돌자 추가 확산의 조짐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새 거리두기 수칙 발표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연장 여부, 다중이용시설의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완화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최근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전문가는 물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단계 조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둔 만큼 혼선이 없도록 조정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위해 유통과 보관, 접종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별로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백신 접종의 현장 거점인 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을 선정해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네, 최근에 집단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주춤하던 확산세가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확진자 현황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458명으로 사흘째 4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가 423명이고요. 해외 유입은 35명입니다. 사망자는 15명 더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52명, 경기가 136명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70% 정도입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지역은 광주 지역인데요. 확진자가 32명 나왔습니다. 교회와 IM 선교회 관련 집단 감염 때문인데요. 특히 IM 선교회의 경우에는 산하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한동안 주춤하던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진자 평균으로 본 추세인데요. 이달 들어서 감소세가 확연했던 충청과 호남, 강원과 경남 지역에서 최근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걸로 보이지만 수도권에서도 IM 선교회 산하시설이 있는 만큼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네, IM 선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변수가 됐는데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걱정이네요. 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시설과 관련한 확진자는 지금까지 모두 35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국제학교 등과 관련한 확진자가 16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광주에서 열렸던 캠프 방문자 중에서 울산과 양산에 이어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관련한 확진자가 8명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집단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태권도장 관련 확진자는 45명까지 늘어났고요. 지금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부산 금정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67명이 확진됐습니다. 수원의 요양원에서도 2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고위험 시설인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2주 감염 경로를 보면 일주일 전만 해도 10%대에 머물던 집단 감염 비율이 27%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조사 중의 비율 역시 여전히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뉴스 홈페이지와 뉴스 앱에 코로나19 특집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의 확진자 현황과 시도별 추이는 물론 연령별 분석 통계와 선별 진료소 정보 등이 잘 정리돼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방금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광주광역시에서는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지역의 대형 교회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관련 확진자가 20명 넘게 나왔는데요. 광주시는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했고 대전시는 IM 선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안디옥교회 관련 확진자가 어제 하루에만 20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로써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모두 85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시작해 지역사회로 퍼져나간 감염원이 안디옥교회로 옮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TCS 국제학교하고 안디옥교회 관련 또 이제 다른 그 증상자들하고 확진자들에 대해서 GPS를 좀 봐서 연관성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지난 26일 하루 동안 100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확진자 2명이 더 나와 누적 확진자가 현재까지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또 다른 교육시설 광주 에이스 TCS 국제학교에서도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서도 모두 41명이 감염된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위반 조치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직접 고발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과 교육시설이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고리가 되자 선교회를 이끄는 마이클 조 선교사와 대전 IM 국제학교의 대표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서울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154명으로 최근 2주 사이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있었던 한양대 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또 나왔고 노숙인 시설 관련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송락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한양대병원 집단 감염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가 27명이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가 지난 27일 최초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사흘 만입니다. 한양대병원 내 모든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초 확진자가 나온 병원 15층에 대해 동일 집단 격리를 실시하고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동선조사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지원 시설 관련 확진자는 모두 42명입니다. 지금까지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303명을 검사했는데 24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20명은 아직 검사 중입니다. 서울시는 노숙인 이용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안전을 위해 오늘부터 주 1회 이상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시설 이용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확진자는 154명으로 최근 2주 사이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긴급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3명으로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 303명 가운데 5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네, 백신 공장 화재 등으로 유럽 여러 나라가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더불어 EU 내에서 생산된 백신에 대해 수출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65세 고령자에게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논란을 빚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인도 공장 화재로 EU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게 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이어 세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조건부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이 승인을 권고하자 몇 시간 만에 이를 추인한 겁니다.
오는 3월 이후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을 검토하겠다는 미국과 달리 백신 수급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한 발 앞서 사용을 승인한 셈입니다. We're not restricting it to under 55s, and this is based on the evidence in the trials, the safety profile. 유럽의약품청은 해당 백신의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지만 앞서 승인한 백신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평균 예방 효과는 70.4%로 90%대인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 떨어지지만 대신 경제성은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EU 지역 내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을 수출할 때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마리안젤라 세계보건기구 사무차장은 백신은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공유돼야 한다면서 EU의 이 같은 조치는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네, 기존 백신과 달리 한 번 접종만으로 면역력이 생기는 미국 존슨앤존슨 백신의 예방 효과가 60%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다음 주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은 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자사 백신을 시험한 결과 예방 효과가 평균 66%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서 72%,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66%,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57%였습니다. 회사 측은 다음 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며 2월 말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최소 5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안전할 경우 백신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 president is encouraged by positive data on a potential new vaccine. He also knows that this is just new data, and now is the time for the FDA to do its job of evaluating the safety and efficacy of the vaccine.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면역이 생기는 데다 영상 2에서 8도의 실온에서도 유통, 보관할 수 있어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기다려온 백신입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존슨앤드존슨 백신이 95%였던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과 94.1%였던 모더나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낮지만 충분히 강력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His protection got better the farther you got out from the vaccination, and that actually if we had followed this several more months, it might have been an equal, if not superior vaccine to what we're seeing with Moderna and Pfizer.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예방 효과가 50%대로 떨어지는 점은 문제라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지난해 8월 존슨앤드존슨과 10억 달러의 1억 회 접종 분량의 백신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4월 초까지 3,700만의 분량을 미국에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 도심에 있는 기업은행 본사 건물에서 불이 나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술에 취해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한승현 기자가 전합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중구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사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본사 빌딩 2층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 30여 대가 출동했습니다. 불은 1시간 40여 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25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빌딩 1층과 2층 사이 전기선이 통하는 통로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해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서부간 선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택시와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 운전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운전 직전에 마약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 방조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엔 경북 구미시 특수유리 제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안에서 작업하던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대부분 경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은 용광로와 연결되는 배관을 교체하던 중에 배관에 남은 가스가 폭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중국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전방위적인 대중 압박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백악관 대변인의 언급은 1단계 무역 합의 등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 기조를 이어갈 것인지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라는 포괄적 언급이었지만 무역 관련 합의도 전략적인 이해 등을 토대로 재평가할 것이란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It means strengthening our economy at home, and it means determining the best path forward to address a range of issues, not just economic, but strategic and also security. 사안에 따라 트럼프식이 미중 무역 합의에 구속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국내 현안에서도 안보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먼저 내부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most profound national security challenge, a COVID-19 pandemic, facing an economic crisis, and of course, there have been the acute threats to our basic constitutional republic, and the deep divisions. 설리번 보좌관은 이와 함께 미국, 인도,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 협의체, 이른바 쿼드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쿼드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을 발전시킬 토대로 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드러난 것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대외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0주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1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3.3원 오른 리터당 1,450.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10주째 오르고 있는 휘발유 값은 주간 상승폭이 31.7원까지 커졌다가 최근에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지난주보다 3.7원 오른 리터당 1,529.1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오늘은 낮까지 강원 중남부 산지에 1에서 3cm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5도, 광주와 대구가 10도까지 껑충 올라 오늘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서풍을 타고 황사가 날아들어오면서 오늘은 서쪽 지방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계속 눈 소식이 없었던 동해안 지방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무려 10도 이상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이 비가 오고 나면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